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원장님, 우리가 이 토론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진짜로 한번 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일반 국민적 시각과 눈높이에서 네, 이 병원, 또 의사, 또 그 자격, 또 병원의 과의 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토론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 원장님은 이 흉부외과 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흉부외과 의사회 회장님. 예, 그런데 예. 지금 병원에는 주로 하지 정맥류 전문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하지 정맥류라는 거는 뭐 다리 같은데 이렇게 핏줄 같은 것이 막 돋아나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예. 그게 하지 정맥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흉부외과는 이 가슴, 우리가 생각하면 흉부는 가슴 관련 무슨 수술, 예. 심장 이식 수술, 뭐 심장에 뭐 이렇게 스탠스 관 넣는 거, 네, 이런 거를 갖다가 흉부외과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지 정맥류는 주로 다리 부위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 왜 그런지 제가 오늘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예. 싶었는데 물으면 이 또 무식한 놈이랄까 소리를 들을까봐 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불치한문이라고 묻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흉부외과의 원래 이름은 흉부심장혈관외과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 일제시대 때는 일제를 통해서 독일의학이 현대의학이 들어왔죠. 예.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국 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제도도 미국 제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예.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아주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학 박사 예. 위주로 되어 있고 일본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미국이 아주 우리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명칭이 원래 이제 뭐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흉부 심장 혈관외과라고 합니다. 예. 맨 처음에는 이제 흉곽외과라고 했어요. 예. 곽이 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흉부외과로 바꿨는데 요즘 저희들이 이제 흉부 심장 혈관외과라고 각 대학병원이나 쓰고는 있는데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심장외과라고 붙였을 겁니다. 예. 또 폐외과, 뭐 식도외과 예. 그게 다 안에 포함되는 건데 이 혈관외과에 해당하는 게 하지정맥류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하지에 있는 정맥을 병이 나기 전에 예. 그 혈관을 이용해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대체 혈관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 정맥류에 걸리면 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지정맥류에 걸리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죠. 예. 우선 이 사람이 직립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아, 직립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이죠. 뭐. 직립생물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예. 그래서 직립생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이제 첫 번째가 항문질환입니다. 예. 치질이라는 게 결국은 항문 주위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항문 주위 정맥류거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정맥이 중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있으니까. 네, 서서 있으니까.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아. 네, 그래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아무리 제2의 심장이 있고 판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판막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그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되죠. 그래서 처진 정맥피가 가지에 축적돼가지고 그게 혹처럼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류자가 혹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 정맥류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고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안에서 영주만 있는 경우는 상당수 많아요. 네. 그래서 주로 서서 일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죠. 제일 많으신 분들이 요리사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죠. 예, 요리사들은 내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15시간은 서서 일하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미용사분들, 네. 뭐 저희들 같은 외과사도 포함되고요. 예. 또 이발하시는 분들, 그 외 간호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로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직업이고요. 그거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방법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까치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시키는 거죠. 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리를 떨어주거나 또 이렇게 발끝 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정맥류가 걸린 사람은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아프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예. 또 무겁다는 사람도 많고 그 외에 또 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쥐가 자주 나고요. 그 원인되는 이유가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노폐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변색도 일으키고 하여튼 그런 뭔가 또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정맥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뭐 남자분들 같은 특히 40대 이후의 남자분들은 무기력하다 그래요. 또 이제 여자분들은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증된 바고 또 없고 논문도 없지만은 그 40대 이후에 정맥류 수술하신 남자분들은 아 갑자기 제가 좀 활기차지고 정력이 좀 세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활기차고 좀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마치 그 무거운 스키 부츠를 신고 있다가 벗은 기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항상 다리 쪽이 묵직한 이런 사람들은 예. 한번 검사를 받으실 검사를 필요가 있습니다. 맞춰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예, 대부분 저희 과에 이제 오실 때 주로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한의원을 거쳐가지고 그 치료에도 낫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이 있고요. 병원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병원의 의원, 예, 의원과 전문병원, 뭐 그다음 중소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예, 있는데요. 예. 의원은 이제 30병상, 병상이라면 이제 병원 침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30병상 이하의 규모의 병원을 의원이라고 의료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은 30병상 이상, 뭐 300병상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각각 그 규제의 범위가 틀리죠. 의원급은 상당히 좀 규제가 좀 느슨하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수술실의 뭐 규모나 뭐 과를 무슨 이러이러한 과는 반드시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둬야 된다는 그런 그럼 규제가 의사 숫자도 그 필수적인 제한이 그렇죠. 있겠네요. 과에 이제 포함되니까요. 예, 그러면 의원, 병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위에는?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은 더더욱 규제가 심하고요. 그건 뭐 과가 한 필수적인 과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보면 저기 300석 미만 종합병원이 있고 300석 예. 이상 300 그러니까 상 이상 예, 병상이 예. 종합병원이 있고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중소병원이라 칭하고요. 예. 그 이상을 이제 종합병원으로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동네 이제 이 각종 의원하는 부분들은 네. 주로 이제 그 이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뭐 우리가 감기 들면 가는 그 무슨 내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면 외과 아닙니까? 저는 사실 창피하게도 이 상당히 커서까지요. 네. 외부에 밖에 타박상을 입으면 외과에 가고 네. 이 수술하는 거는 속에 든 거기 때문에 내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 뭐 이게 뭐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근데 그걸 그런데,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또 물으면 또 이렇게 쪽팔릴까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저도 참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영어 학원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런 미국 쪽은 굉장히 거의 토론 문화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묻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외과 내과 구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저희들이 다닐 때는 6년제였죠. 예. 의예과 2년. 의예과라는 것은 다른 과로 치면 교양 과정부입니다. 예. 인문학도 배우고요. 예. 뭐 라틴어도 배우고 이제 예.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4년을 본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부학, 생리학, 뭐 생화학, 내과, 외과 모든 과목을 다 배웁니다. 예. 그래서 총 6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의사 면허 시험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국가에서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합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치는 의사 면허 시험에는 내용은 똑같습니까? 그렇죠. 같은 애는. 예, 같은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이제 인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새 인턴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 병원에 가면 뭐 예. 그 인턴 레지던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새 뭐 열정페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좀 뭔가 허드렛 일 하는
뭐 그 이상하게 좀 도제 관계처럼 예, 도제 관계, 만들어가지고 경섭 시간에는 예, 이 페이를 작게 준다는 게 맞습니다. 열정페이입니까? 원래 인턴이라는 게 이 안 인자에 뭐 돈다 턴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병원 안에서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걸 인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습 의미에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간을 전 과를 뭐 2주 내지 4주씩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과에서 자기들이 의사로서 기본적인 거를 배워야 될 걸 다 습득을 하죠. 1년 동안. 1년 합니까? 1년입니다, 인턴은. 그래서 사실은 인턴 하기 전이라도 의과대학만 졸업하면은 우리나라 법상에는 바로 개원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의사. 그러면 만약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안 하고 의대만 졸업해가 네. 그래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전공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의라고 부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이라고 합니다. 아, 모처럼 안 맞았네. 그러면 동네에서 뭐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무슨 내과, 무슨 의원 이래가 네. 하는 분들은 다 그 일반의 하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전문의들이 많아가지고요. 전체 의사의 90% 이상이 다 전문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있는 분들이 다 또 의학 박사고 또 전문의고 다 대학병원 출신이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자,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우리는 의사분들은 다 박사다. 네. 그 MD, 메디컬 닥터인 줄 알았는데 의사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박사가 아닌 분들이 많네요. 많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독일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이 같이 혼합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에는 그냥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메디컬 닥터에서 MD라 해가지고 박사예요. 따로 박사 과정이 없어요. PhD라 그러죠. 네. 근데 독일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PhD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문의 과정도 졸업해야 되고 또 따로 박사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학 석사는 못 들어갔거든요. 의학 석사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의학 석사 따야 박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는 관계없이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별도로 가야 됩니다. 또 그거는 시험 쳐야 됩니다. 의학 석사 박사는 또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까? 시험 쳐야 됩니다. 근데 인턴 레지던트 하기 바쁜 사람이 그거 저기 의학 석사 박사는 또 언제 합니까? 그래서 틈틈이 해야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석사도 꽤 오래 했고 박사도 한 10년 했습니다. 틈틈이 가서 강의도 듣고 또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하시고. 예,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의학 석사 박사는 어떻게 하기를 부여합니까? 논문을 쓰고 또 시험도 치고 예, 똑같이 합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이제 박사 시험을 치는 데는 꼭 제2 외국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일본어를 선택했는데 도저히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일본어를 한번 하려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독일어를 그래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방에 독일어 학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EBS 방송 강좌로 제가 이제 독일어를 새로 공부해가지고 복습이죠. 옛날에 배웠던 걸 생각해서 그래서 그 무사히 독일어 시험을 통과한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나는 의사분들 중에 명함을 이렇게 주면 의학 박사 누구누구 뭐 원장 무슨 뭐 교수 이래서 교수분이야 당연히 박사 봤으니까 교수하겠지 네. 생각했는데 네. 그냥 병원의 원장인 분이 의학 박사하면 아, 의대에 나와서 뭐 의사 되면 박사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왜 굳이 무슨 뭐 그게 MD 이렇게 돼 있죠. 예, 한국에는. MD. 예. PhD 있죠. 아, PhD 의사는 MD고 네. 이제 의학 박사는 또 Ph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MD고 의학 예. 박사가 PhD입니다. PhD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영어로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 닥터라는 말이 예. 메디컬 닥터하고 예. 그 학위로서의 닥터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MD하고 메디컬 예. 닥터를 쓰구나. 사실은 뭐 대학 교수에 남지 않는 이상은 의학 박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필요가 없죠. 또 이렇게 박사 논문이 개원에 필요한 어떤 제목은 별로 없거든요. 예. 제 같은 경우도 박사 논문 제목이 뭐 심장 혈관 수술 때 뭐 어떤 무슨 효소의 변화 예. 무슨 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그 시스템의 혼합된 그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 후배들은 개원을 마음에 두는 후배들은 박사학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당당히 나는 뭐 메디컬 닥터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저 우리의 대선 후보 안철수 예, 대표도 저 의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가 좋으신 분이. 그 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셔가지고 네. 저분은 병원으로 안 가고 네.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안 하고 예. 뭐 했습니까? 영국 무슨 뭐 기초학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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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의사가 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갈 길이 많아요. 예. 예,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의과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그냥 뭐 동네에서 의원 개업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나뉘는 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그러니까 기초의학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이제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뭐 생화학이나 뭐 연구하는 의사. 연구를 그야말로 이제 의학 박사로 연구하는 분이고 이제 임상의학이란 것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예, 임자가 이말 임자의 상자가 침대 상자이지 않습니까? 침대 옆에서 직접 환자를 보는 거를 임상의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턴으로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기초학 안철수 대표가 제 기초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무슨 해당 교실로 내가 생리학을 하셨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생리학이라 친다면 생리학 교실로 가서 그것을 연구원 신분으로 조교라고 하는데요. 그 조교 신분으로 졸업 후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일단 의사 면허는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워낙 또 여러 가지로 명망이 있으시고 뭐 경제적으로 워낙 또 부유하시니까 굳이 의원을 개원을 할 생각은 없겠지만은 그 언제든지 이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판에 오래 있었고 벤치 회사를 오래 해도 지금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자기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정치하다가 망하면 다시 벤치하다가 벤치하다가 망하면 다시 의사도 할 수 있으시네요.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걸 또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인턴 레지던트까지 갔는데 네. 레지던트는 그럼 인턴 네. 1년을 하고 네. 이제 전공을 정해가 예. 내가 어느 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확실히 정했을 때 정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레지던트. 그럼 레지던트. 레지던트라는 건 거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 의미 그 레지던트입니까? 맞습니다. 레지던스에 그러니까 뺑뺑 안 돌고 예. 순찰 안 하고 그 거주 어디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짝을 박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라고 이야기하네요. 역시 예리하시군요. 예. 그래서 인턴은 안에서 턴 본다 네. 이런 뜻이고 레지던트는 그야말로 한 군데 거주한다 이런 네. 뜻이죠.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예, 레지던트는 2년 하죠. 그것도 옛날에는 과에 따라서 3년짜리 있고 4년이 있었는데 요즘 일률적으로 4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4년이나 합니까? 예. 그래서 4년 뒤가 되면은 이제 각 과의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전문의 시험도 과에 따라서 뭐 30%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전문의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재수해야죠. 재수해도 계속 떨어지면요. 그럼 그냥 의사 해야죠. 일반 자기 내려가서. 면허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의과대학 졸업해서 의사 시험 떨어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제 때만 해도 제가 85년도 졸업했는데 그때 의사 시험 합격률이요 79.6%인가 그랬어요. 그때 시험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어가. 그 재수를 하면 네. 몇 번까지 떨어져도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제 때는 제한은 없었죠. 예. 그러면 끝까지 쳤는데 만약에 의사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바는 없는데 그게 아니, 조금 슬프겠군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그래도 자꾸 치면 되긴 되구나. 머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죠. 뭐. 그러면 이제 전문의 가시는 분은 예. 전문의. 예. 전문의 가시는 분은 이제 인턴 1년에 레지던트를 이제 정해가 예. 한 군데서 과를 정해서 4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시험을 봐서 예. 통과가 되는데 전문의는 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의도 이제 과에 따라서 이제 보통 외과 계열은 고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붙는데요. 과에 따라서 또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면 몇 년 전에 안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험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한 30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출제한 교수님들이 젊은 교수님들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의과대학과 이 전문의 수급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교육하고 의료는 필수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전국 의과대학과 병원에 이 전문의 수급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전문의 시험은 저기 복지부에서 합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 때는 복지부에서 했는데요. 요즘은 또 이렇게 전문의 시험하고 의과대학 졸업 그러니까 의사 면허 시험을 따로 하는 뭐 이렇게 시험 출제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학력고사 출제위원회처럼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원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저도 뭐 이제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전문의 시험에 떨어져가 재수하는 사람은 예. 그 전문의 공부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레지던트를 5년 6년씩 하면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 공부만 하면 됩니다. 아, 공부만 하면 예, 됩니까? 대개 이제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각 병원에 당직을 선달해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당직을 있어 예, 응급실 꽤 많죠. 예, 예.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참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조금 일부 남아 있죠. 의대가 없는 대학병원은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은 이 쿼타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숫자 이상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전국에 뭐 몇천 명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부가 딱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서남의대가 폐교한다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50명 정도 되는 거를 뭐 박지원 씨가 뭐 목포대나 이런 데서 예, 서로 호남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 정도로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어째 보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4년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의학전문대학원이고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해보니까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뭐랄까 이 군의관 요원도 좀 부족하고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의사의 길을 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좀 고등학교 때 뭐 히포크라테스나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어릴 때니까 순수하니까 그런 생각의 비율이 많겠죠. 나이 들수록 점점점 이렇게 때가 묻겠지만은 근데 일단 의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뭔가 내 이 생활에 방편을 하게 되니까 일단 좀 공부하는 데서 좀 자질이 좀 떨어지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직접 아니, 그 학생을 그렇죠. 가르치는 교수들의 말씀이시고 그럼 의학 전문 대학원은 몇 년을 합니까? 4년이죠. 본과 4년이고 이제 그 대학까지 일반 대학까지 총 8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과의 4년은 뭐 일반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다 4년 그거는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똑같이 해요. 의과대학으로 들어온 정원과 의학전문에 들어오는 강의 과정이 똑같고 같은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뭡니까? 옛날에 이대,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대에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었죠. 각 대학마다 다 있었죠. 예. 이게 의대가 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고 같이 있습니까? 이하여대도 의대가 있었습니까? 원래 어디가 있었죠. 근데 네. 없었죠. 어딘가.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국가에서 그냥 밀어붙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선진화한다는 그런 뭐 의약분업하고 마찬가지 아, 이야기죠. 아. 다른 나라 선진화된 나라에서 의약분업 로스쿨처럼 간다고 예, 그랬구나. 미국에서 그렇게 법대에 예. 아마 옛날에 DJ 정권 할 때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의학 저도 뭐 전문 그렇게 들은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이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렇게 오면은 예산도 많이 주고 혜택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의과대학에 남아 있으면은 좀 불리한 점이 굉장히 아, 많았어요. 그런 어떤 일부 대학들이 아예 예. 그냥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꿔버린 예. 경우가 있었구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네,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그래서 위해서. 완전히 의학 전문 대학원을 100% 바꾼 대학도 있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의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데, 예. 어느 대학교 부속 병원이 있는데, 예. 의대가 없고 의학 전문 대학원만 있는 그런 학교가 데가 있더라고요. 있고요. 근데 일부는 뭐 한 20%는 의과대학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80%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렇게 정원을 채우고 이런 아주 혼용된 시스템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게 좀 부작용이 많으니까 요즘은 거의 다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다시 해결 돌아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사를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에는 대략 섭렵을 좀 했고요. 네. 자세한 그 이제 과의 구분이나 이런 부분은 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교수님은 그 저기 흉부외과인데 네. 이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만 네. 전문에서 합니까? 네, 네. 실제 그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지정맥류 환자 꽤 많죠. 이게 40대 이상에서 40% 이상이 하지정맥류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네. 나이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병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병의 역사는 상당히 깊어요. 뭐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렇게 조각상을 보면은 다리에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온 게 조각이 발견되고요. 예. 옛날에는
미처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잘 못했죠. 초음파 검사 같은 게 있어야 이렇게 역류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20년 전에 이제 선진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진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급격하게 수술과 시술이 많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여쭤봅시다. 네. 저도 옛날에 보면 네.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다닐 때 네. 뭐 부친이 틈만 나면 네. 다리 좀 주물러라. 예. 또 모친은 내일 비 올라온갑다 다리 좀 주물러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딱 그래요. 막 다리가 지가 내리고 막 이렇게 그건 좀 불편하면 네. 다음날 비 오겠다 하면 네. 뭐 다음날 자다가 새벽에 오거나 네. 안 그러면 밖에 내다보면 네. 다리가 저린 날 비가 와요. 지금 절입니까? 내일 모레 비 온다던데요. 예, 지금 조금 절인데요. 오. 비 오는 거하고 절인 거하고는 왜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명확한 연관성은 제가 뭐 논문에 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뜻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비가 오면은 저기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기압이 떨어집니다. 기압이 떨어져서 우리 관절이 하나의 밀폐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압력과 관계가 있대요. 아, 그래서 저기압에 의해서 이 관절 내에 압력이 이렇게 팽창돼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예. 밖에 이 압력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예. 이게 편집.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 추론인데요. 네. 그래서 모든 통증의 원인은 이 압통이에요. 이렇게 팽창. 네. 이렇게 배가 아플 때 이렇게 대변을 못 넣으면 복통이 생기는 게 안에 가스가 차서 그럴 수도 네, 있고요. 편집하는. 그 모든 최근에도 제가 대학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때 해부학 교수가 이제 제 동기 동창인데 통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모든 통증의 원인은 압박이다. 그래서 이제 기압이 낮으니까 이런 관절에서 이 압력이 이렇게 늘어나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추측하고 있죠.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한 네. 대다수의 이 국민들이 네. 나이가 들면 비가 오면 다리가 저리는데 네. 어떻게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문이 없습니까? 논문을 한번 잘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또 그 논문을 안 찾아봐서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뭐 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네. 소개하면 이거 네. 저기 히트 칠 겁니다. 예, 예. 한번 그 원인 사실은 의학에 한계가 많아요. 제가 뭐 지금 현대의학을 하고 있지만 이 의학은 자꾸만 바뀌거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 안 씻고 했어요. 장갑도 안 끼고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체 해부 하다가 바로 그 손으로 네. 산모를 받다가 이렇게 산용열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1차 네. 대전 때 뭐 이 나이팅게일이 네. 뭐 이런 게 그 저기 네. 예, 이 감염, 예, 네. 현장 감염.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망률이 300%인 수술이 있었어요. 300% 사망률이. 어떻게 이런 일이냐면 이제 절단 수술을 했는데요. 그 절단 수술 그때 옛날에 마취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 너무 아파서 환자가 죽었어요. 아팠어요. 예. 아프면 죽습니까? 아 너무 아프면 쇼크 삽니까? 페인 쇼크 하죠. 예, 통증 쇼크로 죽습니다. 총 맞으면 통증 때문에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죽은 분이 이렇게 옆에서 참관하시는 참관자가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망자는 의사예요. 의사. 그게 수술하다가 칼로 비었어요. 그 감염돼. 감염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 당시로 이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 방에 예. 3명이 죽는 300%. 예. 우리 황소장님 영화 좋아하시니까 뭐 최근에 마담 보바리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봤는데 좀 야한연한가 싶어갖고 안 봤습니다. 아 마담 보바리는 야한 영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젊을 때는 마담 붙은 영화는 찾아가가지고 막 광속도로 돌려가면서 봤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뭐 예. 그런 영화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마담 보바리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모파상의 모파상, 뭐, 예, 네, 그 예. 소설입니까? 예, 그 한번 한번 다운받아 보죠. 굉장히 재밌는 아, 영화인데. 제가 저기 집에 IPTV니 뭐니 유료로 봐도 볼 수 있는 거는 다 달아놔서 예, 제가 영화를 소개하니까 예. 그런 어떤 이 학술적 목적에서 영화를 갖다가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소개하십시오.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마담 보바리. 예. 그게 주인공이 의사와 의사 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부인이 좀 허영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옛날에 중세 18세기인가 19세기 19세기, 예, 19세기죠. 예, 빨리.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의사가 이렇게 돈은 좀 벌지만 귀족처럼 큰 돈은 못 벌거든요. 뭐 귀족이라 하면은 뭐 몇만 평의 영지가 있고 예,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예. 이런 사람들하고 예, 차원이 다르겠죠. 예, 의사들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냥 100평짜리 물론 뭐 큰 병인데 네. 귀족들하고는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또 상류층에서는 하류 상류층. 그렇죠. 뭐 그냥 원래 뭐 이렇게
이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법률가, 은행가, 의사를 하는데 전문직을 했는데 예, 귀족 직업은 못 유럽에서는 귀족 취업 못 받죠. 천막한 사람은 예, 귀족들은 귀족들은 손에 물을 안 묻히잖아요. 예. 이 의사는 물을 묻혀야 되거든요. 피도 묻히죠. 예, 피도 묻히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천하에 생각했대요. 일을 안 해도 이렇게 영지에서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부인이 이제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귀족과 이제 바람이 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주제가 이제 바람 나는 거고 이제 인간의 허영 뭐 그런 거긴 한데 그쪽에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다리를 저는 청년을 수술하는데 이게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 해가지고 그 의사가 막 책을 보고 그것도 그 마을에 또 군수인가 그런 사람은 야 드디어 우리 마을도 이제 현대화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술이 실패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 거의 100년 전에는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었죠. 뭐 장갑도 안 끼고 항생제도 없고 뭐 거의 반 이상 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300% 죽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게 한 50년만 지나도 아주 엉터리였다는 게 많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오면 말씀드려요. 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이거고 하니까 한번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이야기죠. 네. 네. 그럼 지난번에 롯데 네. 그 저기 아버지 예. 그 정신 감정을 그랬죠. 받으려고 네. 출두하고 뭐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선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신동주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멀쩡하다. 네. 내 편을 들고 있는데 이래야 될 거고 신동민 씨 동생 입장에서는 현재 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시다.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저렇게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인 환시 만인이 네. 보는 가운데 네. 정신 감정을 받으러 법원에 가는 게 노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조금 보완돼야 될 거는 의학적인 지식에 네. 만약에 검사를 받았다가 멀쩡하다고 나오게 되면 네. 그 사람은 그런 거를 갖다가 판정을 받으러 법원에 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죠. 이 로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참담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 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판사는 뭐 네. 당신 이름 뭡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이거 물어가 판사가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거 압니까? 그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인으로 해서 판정을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행정법원에 한번 전문 심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고엽제 피해에 의한 사건이었어요. 월남전. 고엽제 피해에서 이제 암이 유발된다는 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그분이 간암이 있었는데 이게 폐암에서 유래된 간암인지, 간암에서 유래된 폐암인지, 전이성 폐암인지 이 의견이 정확하게 2대2로 갈리더라고요. 모 대학병원의 흉부외과에서는 뭐 A라면은 그것도 호흡기 내과는 B고 또 저 같은 경우는 B고 또 모 대학병원의 또 호흡기 내과는 뭐 A고 완전히 2대2로 갈렸어요. 그래서 판정이 어떻게 나는지는 지금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한 3개월 전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나라 시스템은 마지막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전번에 보면 그 박원순 시장 네네. 아들 그 박주신 씨 그 부분도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죠. 근데 그 마지막 판단을 둘이 갈렸을 때 판사가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 30대 때 그때 환자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환자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사망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부산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라간 사이에 제가 이제 다른 과 외과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가 좀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피치 못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검사에게 직접 이제 이렇게 서로 조사를 벌였는데 직접 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쭉 했죠. 쭉 들어보더만은 그 검사께서 그러면 뭐 김과장님은 뭐 무고하군요. 죄가 없군요. 뭐 이렇게 그때 경찰에서는 좀 이제 뭐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뭐 좀 국회의원 다우고 계신데 뭐 실명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검사 1차 기소나 불기소 의견은 우리나라 기소 독점권을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판단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납득하고 판단을 잘 하시는구나 느꼈고요. 그리고 또 판사들도 일단 그런 1차 어떤 그 검증된 그 아주 두뇌 명석하고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약간 그냥 그 검찰에 대한 보는 눈이 좀 더 올라갔고요. 아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어떤 감명을 받았고 그 1차 관문을 거친 다음에 2차 관문 판사님들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일부 좀 요즘 불미한 사건이 있지만은 저는 뭐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믿고 싶고요. 또 잘 판단하시리라고 하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짜 저기 자문을 해달라고 불려가면 이 뭡니까 뭐 금압입니까 무슨 출석료입니까? 예 많이 주던데요. 많이 줍니까? 예. 그때 제 기억에 그때 4시 반에 갔는데 물론 뭐 좀 자리를 비우는 게 여러 가지로 돈을 떠나서 병원 원장으로서는 안 좋죠. 일단 뭐 환자들이 오는데 병원에 원장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하지만은 근데 그때 그런데 내가 또 얼마 주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뭐 나라에서 또 이렇게 부르는데 또 흔쾌히 가야죠. 뭐 미국에 그건 또 의사 체면에 얼마가 궁금해도 어찌 묻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저는 별로 체면은 잘 안 챙기고 그렇지만 또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체면은 안 차립니다.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구나. 저는 저기 방송에 출연하는데 한 번도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가가 또 저도 통장을 오니까 나도 잘 몰라갖고 같은 출연한 사람한테 이거 얼마 주노 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다음부터 물어보세요 직접. 뭐 우리 돈 물어보는 게 별로 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 3개월 뒤에 들어왔는데요. 뭐 49만 뭐 몇천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이니까 무슨 뭐 3.3% 세금을 뗐겠죠. 그래서 사람이 역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구나. 저는 뭐 숱한 사건에 참고인으로도 불려갖고 뭐 기소도 숱하게 됐는데 아직 뭐 전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전 참고인 돈 주는 줄 몰랐는데요. 돈 주죠. 참고인도 뭐 3, 4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못 받았죠. 예? 돈 줍니까? 안 주는데 중대 사건에 제가 피자형 시국 사건입니다. 참고인으로 가니까 얘한테는 안 줬다가는 이놈이 이걸 놈이다라고 생각했는가 처음으로 뭐 찍으라더만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 원래 주게 돼 있는데 되게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뭐 밥 사 드시도 뭐. 하긴 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니까 밤에 뭐 밥도 좀 사 드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뭐 그래도 참고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 저도 몰랐는데 그 법상으로는 받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롯데 저거 사태를 보면 저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재벌 회장이 보통 형사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이 변호사비가 기본 100억부터 시작을 한다. 그럴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다. 오늘도 보니까 무슨 뭐 롯데가 뭐 김현장이죠. 요즘 뭐 1순위가 김현장, 뭐 2등 태평양, 광장, 세종 이래가 뭐 서열 1, 2, 3, 4등을 거의 다 세워버리더만요. 메인 로펌, 보조 로펌에가. 이거 좀 제한합시다. 그럼 뭐 100억이 너무 좀 위화감 주지 않습니까? 그거? 뭐 땡길 때 뭐 확 땡겨버려. 그래도 이게 좀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다 국민 정서에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거 김현장 출신들을 전부 저기 청와대 뭐 법무비서관이니 뭐니로 맨날 갖다 쓰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거 무슨 그 100억 땡기면은 또 그 재벌사에서 또 땡기려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또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풍선효과 있어요. 그 김현장한테 몇백억 갖다 바친다는 거 좀 뭐 갖다 주면은요. 그거 변호사 산다 소리도 하는데 뭐. 그거 땡기려고 기업가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이윤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그것도 딴 데서 결국 우리 손해가 보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좀 일어서야 되는데 한 마리도 이야기 안 해요. 변호사가 안 굶어 죽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이 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우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부터 뭐 부영 뭐 곳곳에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잔뜩 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내가 로마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에서도 오죽했으면 그 상한선을 뒀겠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100원 넘어가면은 그 피해 국민들이 봅니다. 그거 손에 메꾸려고 딴 데서
분명히 또 그거 할 거예요. 아니 뭐 회장님들이 뭐 이 네. 둘째 사모님, 셋째 사모님 되면 예. 뭐 셋째 사모님 애들한테는 뭐 팝콘 우리 급장 가서 사 먹는 팝콘은 예. 셋째 사모님 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 뭐 예. 제가 직접 본 바는 없지만 소문은 난무하더라고요. 예. 예. 뭐 참 그거 다 좋은데요. 이게 참 그걸 국민들이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정관계 분들을 만나면은 그 초면에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그 의사의 비리에 대해서 뭐 의사들은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뭐 한 10년만 지나면 뭐 바보 멍충이가 되는데 이게 바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 초면에. 그래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근데 난 다른 분야의 직업이라서 난 그런 말 안 해요. 아니 의사하고 교사는 의사, 교사, 군인은 사회의 근간입니다. 근간. 이런 거를 이 사회 지도자를 하는 분들이 초면에 그런 모욕하고 그 사람들 머리 생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 뭐 의사, 교수, 뭐 중인 나부랭이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대놓고 항의는 못하지만 내가 이 방송에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발 사회 지도자분들, 이 교사, 의사, 군인들요 좀 뭐 돈 달라 이야기는 안 해요. 좀 이렇게 그렇게 초면에 모욕하지 말고요. 좀 존경하는 마음 가지세요. 이런 사회의 근간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 메르스 사태도 잘 해결할 수 있고요. 전쟁이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호텔에서 해병대 무슨 그 뭐 홈카밍대 서로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그 군인들 베테랑들 우리나라는 좀 군인들 조금 이렇게 뭐 이상하게 5.18 사건도 있게 돼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은 할머니가 가서 탁 손을 잡고 막 정말 내가 리스펙트한다, 예? 내가 존경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그런 문화 있습니까? 예, 비행기 타가 뭐 예. 생기면 예.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제복 입고 타면 예. 뭐 예비역이든 현역이든 예. 자리를 1등석이나 2등석에 탄 사람이 다 양보해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런 거 그다음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고 나면 예. 의사 선생 계십니까? 하고 환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행기에서 뭔 일 생긴다고 변호사 있습니까? 판사, 검사 있습니까는 안 묻잖아요. 안 묻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데 뭐 지배하는 건 좋아요. 국회의원 3분의 1도 지배하면 좋은데 국회 3분의 1이면 국회를 자주할 수 있는데 뭐 요번에 그런 큰 사건이 나도 하나도 법도 안 만들고요. 우리 의사들은 뭐 단합위원회 하면 법 잘 만들대요. 신해철법도 만들고요. 근데 무슨 요번에 홍만표 씨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법 하나도 안 만들어요. 요즘 뭐 이렇습니까 도대체? 갑자기 막 여기저기 잡혀가는 사람이 많아진 게 예. 홍만표 씨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뭐 한국의 법조계 수준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비례대표 같은 것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각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의사분들 뭐 예. 예를 들어서 약사분들 예.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뭐 간호사분들 이렇게 예. 골고루 좀 해야죠. 아예 법적으로요. 그냥 뭐 저번에 노숙자들 예. 뭐 노숙자도 몇십만 되지 않습니까? 몇십만 될 거예요. 그분 중에서도 뭐 법적으로 우리 하버드 대학 같은데 쿼타제 있잖아요. 소수 인정. 네, 소수 인정에 대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제가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예 예. 그냥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의 전문 분야와 예. 또 마이너리티 분야를 예. 300개를 딱 예. 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숫자만큼 티오를 배당을 해가 예. 그 조직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라. 예. 공적인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그래 안 하겠죠. 자기들 절대 그래 안 하겠죠. 예. 뭐 그러면 또 뭐 조금 생기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계속 주장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주에는 이제 과별로 중심으로 예.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